뉴욕 증시가 4월 연속 하락하며 6주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소매 판매와 자동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오는 6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계속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94.15포인트, 0.6% 하락한 15,914.61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5.75포인트, 0.3% 떨어진 1,795.15를 기록했고 나스닥 역시 8.06포인트, 0.2% 낮은 4,037.20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매출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추수감사절 주말 직후의 월요일을 뜻하는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BM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일 오후 9시 현재까지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19% 늘어나 사상 처음 2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특히 모바일 쇼핑 증가세가 눈부셨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58% 늘어나 전체 3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가 또다시 호조를 보였습니다. 연말 앞두고 재고 소진을 위해 서둘러 블랙프라이데이 특별 할인 등을 실시한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총 21만 2,060대 자동차를 팔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많이 팔면서 시장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미국 2위 업체인 포드는 11월 중 자동차 판매량이 19만 449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다고 밝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총 14만 2,275대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판매량만 따지면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이 곧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급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가 1.9% 떨어졌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는 2.65%나 급락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도 0.95%나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5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갈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되며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는 근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수요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물가와 성장이 동시에 부진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유로스타트는 지난 10월 중 유로존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9월에 0.2% 상승해서 하락세로 반전된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봤던 0.2% 하락보다도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1.4%나 하락해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는 2014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를 기록해 30년 평균 성장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앞서 시티그룹이 발표한 전망치 3.1%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바이디의 최린나입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뉴욕과 유럽 증시, 간밤에 글로벌 증시를 모두 급락시켰습니다. 유럽은 2% 안팎으로 크게 빠졌으며 뉴욕에서도 3대 지수가 이제 사흘째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다우가 16,000선을 내주었고요. S&P 500도 1,800이 붕괴되면서 어렵사리 얻은 마디 지수가 간밤에 모두 깨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에서 21선을 모두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 일단 바로 직전에 제조업 지표가 너무 좋아서 우려감이 다시 생긴 것도 있고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고용 지표가 지난달 셧다운 우려에도 잘 나왔던 것처럼 또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나오면 정말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1월 중 미국의 자동차 판매도 양호한 성적을 보였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소매 판매 실적이 별로였지만 사이버 먼데이를 통해서 소비 매출이 사상 처음 매출 기준 20억 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소비 모멘텀이 결국 시장을 이끌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죠? 아니죠? 이때까지 8주 연속이나 올랐었고요. 연말을 맞아서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커진 뉴욕 증시 분위기라고 인지하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2000선 지지력을 다시 논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증시로서는 미국발 훈풍을 기댈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죠.
스탠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창원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당시 저희 서울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 지지력을 논하게 됐고 코스닥도 21선까지 다시 회귀하면서 사실상 오버슈팅분은 다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전일만큼은 약간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셨습니다만은 또 내릴 때는 예상만큼 빠르게 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동차주의 급락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 날이기도 했는데요. 전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자동차주는 지난 목요일 날 자동차 조선은 절대 버티지 못한다. 제가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절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원화 강세의 이제 그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제기했는데 자동차주는 떨어지더라도 계속 이제 테난트형으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고통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저도 이제 어제 주식 자체가 한 10T 정도 뜬데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60일, 20일 데드크로스 이 부분은 분명히 속임수일 것이다 했는데 속임수가 확실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가가 아침에 일단 급락하면 보통 그 음봉 상대 음봉 3개는 분명히 반등합니다. 장중 반등이라도 있으니까 오늘 저점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번 손빠른 분들은 단타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주식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일, 60일 비평의 데드크로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휴유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일 비평 자체가 지금부터 이제 반등을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이제 미미하게 한 위쪽에 2000 한 230에서 2000포인트대에서 한 다운되면서 횡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주식의 약세는 기정사실화되지 않았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연탄가스하고 매연이 심해서 요즘 천식이 심해서 당분간 노르웨이에 계속 있다고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의 그 주가는 다른 거 볼 필요고 요즘에 이제 거래 미세할 때 CCI 지표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CCI가 마이너스 100 이하 간다면은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4, 5일 정도 계속 약세 횡보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60일 입평도 파장이고요. 일단 약세 국면에서 몸조리를 좀 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오버슈팅이나 부분이 구름 밖에서 케이프 상승은 구름을 메운다고 했는데 일단 구름을 메웠고요. 어제 조금 아직까지 주식의 추세는 분명히 하락이 되면 언더슈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점에 아침 저점 잡으면 장중에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마이너스 저 생각에는 한 10, 한 2, 3P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5학 가까이는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의 치기를 한번 쳐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준선 움직임에서 선자리에서 26일이 항시 변곡점이죠. 이번에도 이제 기준선 선자리의 26일이 철저하게 고점을 찍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움직임의 26일 앞이 어떠한 궁극적인 저점 목표가 단기 저점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 일목균형표를 철저하게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 선행 스팬 2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행 스팬 2는 지금 예상으로는 보면 한 1달 반 정도 안 움직인다면은 큰 박스권의 횡보를 계속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방 입단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엘리트 파동을 보시면 여러분 3번 파형의 정확한 모양을 보이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죠. 이 부분에서 단파가 나올 줄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엘리트 파도 책 보면 단파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단파 균등의 법칙 이후에 단파가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4주 전, 5주 전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다 해놨고요. 그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A와 B와 이제 C의 시작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C가 바로 나오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불규칙 파동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의 헤드앤숄더가
이쪽에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봉 자체가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에 8개월을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 이유는 선행 스펜투가 워낙 횡보 국면이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짧은 박스권을 잘 매매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 제가 상단에서는 하늘 두 쪽 나도 볼륨저 이탈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요, 최근에 그 선물 270 최근 주가 올라왔는데 뭐 2150 간다 하는 그 친구들은 볼륨저 밴드를 모르는 주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독도 옆에 여도에서 주식을 배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볼륨저 밴드는 이탈을 절대 할 수 없다. 제가 분명한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내 뒤에 하는 5개 증권사 친구 중에 몇몇 친구들이 본정신이 아닌지 아닐까 신경 안전제를 좀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볼륨저 밴드에 일단 쉬어가는 국면이라 이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자리에서 중심선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가 바닥 치면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가 자체가 오늘은 저점 다이면 바로 짧게 매수 타임을 가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2010포인트 간다 했는데 2010포인트 가버렸네요. 그 전날 제가 2030 간다 했는데 가버리고 이제 계속 10포인트 갔다 했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바닥에 1980까지 가는 그런 장은 절대 아닙니다. 가더라도 오늘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니까 겁내지 마시고 뭐 때문에 빠지고 하지만 이거 봐야 된다. 그런 약상다리 걸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오늘 단기 저점 매수 포인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찍고 당깁니다. 그 대신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도 유효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피벗 보시면은 뭐 일단 2000포인트를 아침에 한번 깰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깨는 모양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주가가 종가가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오늘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오늘 1995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단기 매수해가지고 매도할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1995포인트에서 언더슈팅에서 제가 볼 때 오후 1시까지 반등하지 못하면 손절매 본전 정도는 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단기 저점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요. 주피봇으로 보면 주피봇 자체가 오늘부터 주피봇의 움직임이 자체 여러분보다시피 한 50포인트 움직입니다. 50포인트 움직이는데 최근 이틀 동안 움직임이 거의 40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빠지면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전체적으로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이달에는 장 자체가 2000을 저는 분명히 깨가지고 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2000 깼을 시에는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지만 그 매도가 2000포인트짜리에서 매수 짧게 매매하는 방망이를 짧게 자르는 히르는 그런 모양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다우존스 주가와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같이 움직여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익이 커졌다가 이익이 붙어졌다 이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우리나라 증시가 다우존스가 올라갈 타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졌든지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가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거 누차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저 말 안 듣고 그놈 산타 할배의 선물 때문에 오번에 거의 망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일본 증시는 지금 방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상해 종합 증시도 굉장히 누추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의 상승 이 분야가 원화의 강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잘 끌어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심해진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주시가는 다시 원화 강세가 1090원 이상 돼야만이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장기적으로 조금 몸조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물 갖고 계신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션 풋으로 먹으신 분도 다 사넣으시고 일단 한번 템포를 했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물 전량 아침에 저점 매수 그러니까 풋 하신 거 사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문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문자 드리겠습니다. 성성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손이 빠르시다면 오늘 1990포인트대 정도 저점이 예상되는데 저점에서는 단기에 좀 짧게 빠른 매매가 적극적으로 가능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의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최명성 멘토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지난주에 CJ ENM 추천해 주신 거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지주회사 CJ 준비하셨다고요? 네, 요즘 그 CJ 그룹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CJ와 CJ ENM 또 그 CJ 대한통운 등이 좀 상승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CJ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43%, CJ 자사주 10%, 국민연금공단 6%로 안정적인 그룹입니다. CJ그룹의 지주회사로 생명공학, 식품 및 식품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유통, 인프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서는 CJ 제일제당, CJ 오쇼핑 등 총 13개의 국내 경쟁력이 있는 내수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익원으로는 임대료 수익, 상품권, 사용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외식 사업은 타 경쟁업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2,058%로 초우량적인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8월 27일쯤 저점을 한번 찍었는데요. 투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약간 그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심리도 및 시민용 비율도 좋습니다. 매수가는 그 현대가 근처인 10만 5,500원 근처에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1만 5천원으로 제가 작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8,000원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요. 저도 다음 주 목요일 그 옵션 만기일까지는 주식하신 분들도 조금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망만 하시든지 아니면 매수하시려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CJ 추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엔저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 종목은 11월 15일에 추천해주신 SL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급락 전에 목표가를 달성해서 이미 수익 실현이 됐어야 맞지만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도 같아서 리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SL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목표가를 17,200원을 드렸는데요. 훨씬 도달해서 17,500원까지 갔는데 상승 추세인데 요즘 제가 한 3주 정도 추천한 종목들이 거의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뷰하기 바빠서 지금 빼놓고 못 했는데 현재 SL은 목표가를 도달했고요. 이제 어제 좀 장중 한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고 어제 한 5% 이상씩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피해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차트상 보시면 전고점 부분이 17,900원 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은 옛날 패턴이 있어요. 옛날 패턴이 한 2년 전에는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예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전고점 오면 거의 주식이 80~90%가 전고점 와서 맞고 다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SL은 현재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는 조정이라든가 하락 추세였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간 주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몸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SL이 수익이 났으니까 오늘 이제 한 10시 정도까지 보시고 전부 매도하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까지는 좀 몸을 사리시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계시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드리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들고 있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리면 거의 이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은 바닥일 뿐입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바닥은 바닥이니까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종목 드린 종목은 많은 연구를 통해 드리고 있으니까 소액으로만 장이 안 좋을 때는 500, 1,000만 원 정도만 사셔서 시간으로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이렇게 좀 시간으로 좀 길게 보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L 수익 실현 쪽으로 사인 주셨습니다. 전고점 정도에 오면 어느 정도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장이라는 팁까지 감사해 드릴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 속에서도 제 포트의 한 종목이죠. 게임빌은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드코 멘토가 좀 고르고 신중하게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출렁 있는 장세 속에서도 제 포트의 지수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 AS 잠시 이드코 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제 수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또 최근에 수익률을 봐서 휴대폰 가죽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가죽 장갑과 겨울 부츠를 잘 구입을 해서 겨울나기 잘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위시리스트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상품들이 눈에 띄죠. 스키장이 개장을 했죠. 그래서 콘도 이용권 함께 담아봤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미자 디너쇼 티켓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요즘 장이 좀 안 좋아서 수익을 빨리 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구스다운 제 손에 닿듯 말듯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서 수익률을 봐서 따뜻한 구스다운까지 성취했으면 좋겠네요.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20%, 경봉 20%, 게임빌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게임빌 39,9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74,000원에 들어갔죠.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경봉 2,425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디오 8,43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3.6%입니다. 네,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또 변동성 장세가 시작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게임빌 어제 중국에서 이 다크 어벤져스가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3% 이상 뛰기도 했고요. 2%대 마감을 지었습니다. 좀 제 포트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종목들까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의 하락폭이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이 나와주었죠. 코스닥도 어제 그제 아래꼬리가 없어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종목들도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편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메디포스트가 어제 2% 넘게 하락을 했죠. 코스닥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조정권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인데 그제 200일선에 대한 저항 돌파를 못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폭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어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오늘 정도의 60일선에 대한 추가 지지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조정폭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게 월봉을 보시면 5월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월의 저점이죠. 65,400원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베팅해볼 만한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주가 흐름 보고 결정을 더 추가 매수 할지 판단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익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움직임이 나와주었죠. 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이번 주 주가를 보면 전체적인 판단도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5일선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5일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형새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2% 정도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마감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게임빌이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로 들어가는 성수기 시점에서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는 건 어느 정도 4분기에 대한 시장 상황을 예측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일단 어제 십자연 양봉 도치의 흐름이지만은 45,000원대만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48,000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봉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게 나와주었었죠. 정치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현재 외바닥에서의 상승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매수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이 종목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은 5일선까지 이탈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중요한 게 지난 저점이죠. 2275원을 유지하냐가 이제는 좀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주도 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세 이탈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일단은 매수에 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 갈아탈 의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정도 주가 흐름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오 같은 종목은 어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은 그나마 조금 양호하게 마감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바닥권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던 종목이기 때문에 61선 그리고 121선의 중장기 평선들을 우량으로 이끌어내릴지 아니면 호전성 재료들로 인해서 돌파를 할지가 상당히 관건이다. 하지만 기간 조정으로 끌어내린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 정도 찔러보는 식으로 매수에 임한 상황, 그러니까 추가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봉의 흐름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숨고르기 장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제 포토에는 빨간불이 켜졌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 엔화 약세 때문에 자동차주가 급락했었죠. 간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조기 시행 우려 때문에 마디 지수가 모두 깨졌고요. 유럽은 특별히 2% 안팎으로 급락하는 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세는 더욱 커지리라는 예상이 드는데 글쎄요. 주말에 보내고 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르게 내려올지 몰랐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오늘 아침 시작부터 코스피는 2,000을 내줄 각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